지금도 마찬가지. 계속. 경추 수술을 앞두고 입원한 장석진 씨입니다. 처음엔 목과 어깨에만 통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은 증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만지면 내 살을 갖지 않고 계속 저려요. 막 짜르짜르 계속. 저림은 뭐 24시간 계속 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쪽 한쪽 방향으로 돌아 누워 버리면 이제 완전히 마비가 되는 증상이 마비 증상이 와요. 가장 힘든 게 물건을 들었을 때 떨어뜨리니까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장석진 씨의 증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증상은 목 뒤가 뻐근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다음 어깨와 팔이 저려왔고요. 최근 4, 5개월 전부터는 젓가락 사용이 어려워지고 볼펜이 잘 쥐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료를 받게 됐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타난 증상은 잔뇨감과 걸음이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수술 전 마지막 외래를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환자가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걷는 게 불편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비가 시작되면 근력이 줄고 과잉 반사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사 기능은 뭐 크게 나빠지진 않으셨어요. 목을 젖히는 것이 쉽지 않다면 이미 신경이 눌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움직이는 게 많이 불편하시구나, 네. 그죠? 예. 그리고 손을 한번 쭉 뻗어보세요. 자, 잘 보세요. 이것이 바로 중추신경의 손상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시는 걸로 하고 몇 번이나 빨리 하는지 볼 테니까 제가 잠깐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 자, 시작. 빨리. 지금 빨리 하는 거예요, 지금. 10초에 20회 이상을 해야 하는데요. 장석진 씨는 꽤 느립니다. 우리 사모님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거든요. 아내와 비교해보면 차이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목에서 신경이 눌릴 수 있는 게 몇 가지 구조물이 있는데 말초신경이 눌리는, 가지신경이 눌리면 우리가 보통 목 디스크처럼 팔이 땡기고 아프고 이런 형태가 나타날 텐데 환자분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시는 것처럼 뭔가 불편해진 거예요. 굼띄어지고 생활하는 게 예전처럼 빠릿빠릿하게 이제 활동하지 못하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신경이 이렇게 찍어 눌린 것처럼 이렇게 휘었잖아요.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중추신경인 척수가 눌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척수신경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머리 뒤쪽 부분이 일부가 남아 있죠. 이제 뒤통수가 되겠죠. 머리뼈가 있고 그 밑에 경추가 있고 우리 이제 몸통을 이루고 있는 흉추가 있고 허리뼈를 이루고 있는 요추가 있습니다. 골반뼈가 이어지고 있고요. 7개의 척추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위를 우리가 목뼈를 이루고 있는 척추, 경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추신경은 그야말로 우리가 명령을 만들고 그 명령이 전달되는 중요 통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지신경은 그 팔다리로 빠져나가는 이제 말초신경이 나오는 부분, 고속도로에서 뻗어 있는 국도, 지방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경추의 중심을 지나는 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운데 있는 것이 중추신경인 척수이고 척추뼈 사이로 가지를 뻗은 것이 가지신경이라 불리는 신경근입니다. 척수가 눌려 나타나는 경추 척수증은 운동신경 이상이나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 불리는 목디스크처럼 신경근을 누를 때는 통증이나 시림, 저림 같은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만일 손을 완전히 쥐었다가 완전히 펴는 동작을 10초에 20번 이하로 하거나 발끝을 붙이면서 한 줄로 걷는 것이 어려울 경우 신경근이 아닌 척수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중추신경인 경추 척수가 손상되면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를 방치할 경우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팔과 다리 등 신체 곳곳에 마비가 발생하는 척수증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중추신경인 경추척수가 손상을 받는 걸까요? 사지마비의 위험까지 불러오는 척수증,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척수를 압박하는 어떤 질환도 척수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추 추간판 탈출증. 흔히 디스크로 알려진 추간판이 밀려나와 척수를 누를 수 있고요. 그다음 후종인대 골화증. 척추뼈 몸통 뒷면에 후종인대가 석회화되면서 신경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황색인대 골화증입니다. 후궁뼈 앞쪽의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척수를 누르기도 합니다. 또한 노화에 의한 경추관 협착증이 생겨도 척추뼈가 무너지고 좁아지면서 척수를 눌러 척수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해 이미 마비가 시작된 장석진 씨. 수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환자는 61세, 60대 초반 남자 환자고 후종인대 골화증 때문에 척수신경이 눌린 척수증 환자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번, 6번 목뼈 뒤쪽으로 하얀 음영이 보이죠. 이게 뼈처럼 딱딱해져 있는 병변을 얘기를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 주변의 척수신경, 중추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생겨 있는 상지, 하지, 마비 증상도 있고, 환자분은 소변 보시는 것도 좀 불편하고 뒤끝이 남고 하는 증상들이 같이 동반돼 있습니다. 척수증이 확인되면 수술 치료를 합니다. 손상된 신경은 저절로 좋아지거나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곱 개의 경추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척추뼈의 몸통 앞뒤에는 2개의 인대가 있는데요. 장석진 씨는 뒤쪽의 후종인대가 딱딱하게 굳어져 척수를 누르고 있는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입니다. 이로 인해 척수증이 생겨 손저림과 팔다리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진 상태입니다. 수술은 먼저 목 왼쪽을 절개하고 뼈 사이의 추간판을 제거한 뒤 후종인대가 생겨 신경을 누르고 있는 5번, 6번 뼈를 일부 깎아냅니다. 그리고 뼈를 넣은 구조물을 추간판을 제거한 공간에 넣고 나사로 고정시킵니다. 이후 미리 잘라놓은 5, 6번 척추뼈를 앞쪽으로 당겨 고정하면 눌려있던 신경이 펴지게 됩니다. 후종인대 골화증 수술을 받은 장석진 씨. 수술 받은 지 6일째입니다. 수술 전엔 마비가 시작돼 부자연스러웠던 팔과 다리도 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변화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24시간 계속 저림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그 저림 상태는 없어지고, 가장 좋은 게 저림도 좋지만은 앉은 자세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그 자세를 버틸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이제 너무 대박이에요. 신기해요. 경추 수술을 받게 되면 보통 일주일 정도 입원하게 되는데요. 장석진 씨는 이제 오늘 퇴원입니다. 가실만 하시겠어요? 네. 불편한 게 남아 계신 게 있나요 혹시? 제가 목 쪽에 부은 데만 조금 빼고는 좀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좀 나아질 거고, 그 음식 드시고 하시는 데는 크게 힘든 건 없으시고요. 예.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예. 눌렸던 척추신경이 회복되면서 걸음이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또 한번 쭉 뻗어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주먹을 줬다 폈다 빨리빨리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느렸던 손동작도 꽤 빨라졌습니다. 눌렸던 신경이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지난번에 그 사모님하고 같이 했을 때보다 훨씬 빨라지긴 하셨네, 그죠? 30%. 예. 이제 잘 회복해 재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환자는 이제 후종인대고라증 때문에 이제 경수증이 생겨서 팔다리 마비 증상도 생기고 감각 이상도 있었던 환자죠. 지금은 비교적 정상적인 회복 경과를 밟고 있고, 우리가 세 마디를 앞쪽에서 목 앞쪽을 이제 유압시키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뼈가 잘 아무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것만 잘 아물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잘 회복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걱정했던 거는 경수증 증상이 이제 예민한 증상이라서 증상의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많은데 환자분은 비교적 건강하신 편이라서 아주 잘 회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